마데카솔이요, 제품이 여러 가지란 걸 아세요 혹시?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전보다 더 좋은 피부를 위해서 절대 항생제가 들어가는 성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상처가 나지 않았을 때 뭔가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요즘 마데카솔이 엄청 난리인 거 아세요? 네. 약국 대안템으로 유명해가지고 저도 한번 좀 발려보려고 하는데 요즘 마데카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국민 연고죠.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이제 핫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약국에 한번 가봤어요. 정말요? 요즘에 마데카솔 좀 나가나요? 하니까 실제로 좀 더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뭐 엄청 대형 약국은 아니라서 뭐 50% 100%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좀 더 나간다 이렇게는 약사님이 말씀하시긴 하더라고요. 진짜 많이 찾고 있나 봐요, 원장님. 영향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피디님? 아무리 핫하다고 해서 남들 쓰니까, 친구 쓰니까,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니까 무작정 따라 하시게 되면 또 안 되는 거 아시죠? 왜냐면 사실 화장품 같은 것도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심지어 이런 의약품 또는 연고 이런 것들은 트러블도 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쓰게 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차근차근 한번 주의나 설명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데카솔이 유명해진 이유는 있어요. 마데카솔의 주성분이 바로 병풀 추출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낯설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유래가 있어요. 우리 산에서 호랑이가 상처가 나면 이 풀에 비벼서 상처를 회복한다 라고 이제 알려진 거긴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성분이 있길래 호랑이가 풀에 비빌까? 그 안에 들어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딱 제일 유명한 거, 효과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마데카소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영어로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는 거고요. 이게 앞글자랑 뒷글자를 따서 시카라는 성분으로 해서 사실상 뭐 재생에는 뭐 시카라고 하면 뭐 시카 크림, 시카 로션, 뭐 시카 재생 화장품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시중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원장님.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추출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가격도 사실 시장 가격이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안으로 마데카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가성비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그만한 괜찮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마치 도전해볼 만하죠. 그래서 마데카솔의 주요한 메인 효과는 바로 피부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데카솔사이드 성분의 이름을 따서 마데카솔이라는 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상처가 났을 때 마데카솔을 바른다, 이거는 되게 익숙해요. 근데 피부에 바르는 게 아직 익숙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마데카솔을 피부에 바를 때 올바른 사용법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실은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좀 인식이 있어요. TV 광고에 노출될 때도 뭐 상체에 마데카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뭐 멘트나 문구들이 이게 뇌리에 박혀 있다는 거죠. 마데카솔이요, 제품이 여러 가지란 걸 아세요 혹시? 아니요, 모릅니다. 사실 마데카솔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생제가 들어가 있냐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는 마데카솔사이드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항생제가 들어간 제품이 복합 마데카솔이라는 제품이에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마데카솔 케어라는 제품인데요. 이 두 가지 복합 마데카솔 케어는 마데카솔사이드 플러스 항생제, 이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약사님 저 마데카솔 주세요 하면 약사님들도 이분이 뭐 상처가 생겼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조금 더 또 구별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피부과 연고에는요, 일단 빨갛잖아요. 빨갛다는 거는 이꼴 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빨리 스테로이드 성분을 반드시 써야 좋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게 바로 복합 마데카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데카솔사이드, 항생제, 스테로이드 성분까지 다 들어간 게 복합. 뭔가 좀 이름 자체도 많아 보이잖아요. 이게 그냥 다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로지 항생제가 더 추가된 거, 이거는 마데카솔 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데카솔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원장님. 사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네, 좀 더 알게 됐어요.
이번에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상처가 나지 않았을 때 뭔가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는 또 세 가지 제품이 있어요. 마데카솔 연고라고 하는 제품, 그 다음에 마데카솔 겔, 그 다음에 마데카솔 분말이라고 하는 제품,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어간 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들어가는 제형의 차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가 들어가면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점이나 다이소에도 있어요. 쉽게 구매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생을 위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다시 콜라겐을 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고 싶다면 주로 쓸 수 있는 부위는 어디겠어요? PD님이 제일 평상시에 고민되시는 부위는 어디세요? 저는 뭐 다 고민이라고. 네. 재생, 얼굴, 그렇죠. 흉터. 맞아요. 네. 사실 30대부터 시작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는 부위, 눈가나 미간 이런 곳에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치료를 했는데 또는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콜라겐 재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좀 활용해 볼 수는 있겠죠. 주름이 잘 생기는 곳에 또 추천하셨던 게 바세린이 있잖아요, 원장님. 맞아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써도 괜찮은 건가요? 제가 의약품이 아닌, 즉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세 제품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 단독으로 쓰셔도 되긴 해요. 근데 굉장히 용량이 적어요. 저렴하지 용량이 적기 때문에 눈가나 미간에만 쓰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죠. 수분크림 있죠? 수분크림을 같이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마데카솔을 새끼손톱보다 조금 반틈 정도 짜내서 수분크림이랑 섞고 나서 얼굴 전체에 쓰시는 방법이 첫 번째 그렇게 되겠고요. 바세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옛날에 주제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맞아요. 바세린이 가장 중요한 기능 뭡니까? 뭘까요? 유막 형성? 맞아요. 유막 형성. 네.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보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데카솔의 재생 플러스 바세린의 보습, 이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바르게 되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쓰는 비율은 마데카솔 1대 바세린은 10, 1대 10 비율로 해서 섞어서 쓰시게 되면 얼굴 전체에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목주름 같은 것도 좀 많이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목에도 전체적으로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갑자기 돌발 질문. 네. 원장님께서 마데카솔을 사용하신다. 네. 그러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뭘 쓸 거고 바세린이랑 같이 뭐 쓸까 안 쓸까 좀 이런 게 궁금해요. 아까 세 가지 제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좀 자극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중에 마데카솔 겔이라는 제품은 에탄올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에탄올은 사실상 알코올 성분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자극은 될 수 있어서 저는 사실 연고를 더 좋아합니다. 그럼 원장님 쓰시게 되면 연고랑 바세린을 같이 쓰시고. 맞아요. 뭐 둘 다 근데 조금 꾸덕꾸덕이 더해져서 아침에는 그렇게 꾸덕한 거 쓰는 걸 조금 불편해 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저녁에.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처가 나지 않았는데 그냥 이전보다 더 좋은 피부를 위해서 쓴다고 할 때는 절대 항생제가 들어가는 성분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일 이제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성이거든요. 정말로 상처가 났을 때 그 연고를 써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내성이 생겨버리면 제대로 상처 감염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복합 마데카솔, 마데카솔 케어 이 두 제품 꼭 피해주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제품이 아니고 나머지 제품을 사용했어요. 이것도 너무 장기간 쓰시면 안 돼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유불급. 마데카솔 사이드 이 딱 한 제품만 이 연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정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발림성,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물이 어쨌거나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첨가물에 대한 민감도가 피부에도 계속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조금 안정주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 달 이상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하루 맥시멈 2번까지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썼다 그러면 한 달 쉬세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시면 홀수 달에는 한번 써보겠다 또는 짝수 달에 써보겠다, 이런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성은 이제 항생제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전문용어를 잘 안 쓰려고 했는데 피부에 뭐 감작이라고
제품이라고 하는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떠한 제품을 계속 발랐을 때 예상치 못한 다른 피부 반응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일반인 용어로 피부가 뒤집어진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르는 이제 방법, 바르는 양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병풀 추출물이 천연 성분이긴 해요. 근데 아니 그 천연 성분에도 당연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뭘 써도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얼굴 전체에 절대 쓰지 마시고 윗목 있죠? 윗목에 먼저 바르시거나, 귀 뒤편이 조금 더 피부가 민감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알러지 반응이 생겨도 사실 좀 덜 보이잖아요, 남들에게. 그래서 이 두 부위부터 먼저 써보시고 한 3일 정도 발랐는데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사실 좀 언급은 드렸지만, 그럼 하루에 몇 번 발라야 되나? 저는 겨울철이라면 맥시멈 2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슬슬 봄, 여름이 온다 그러면 저녁에 하루에 한 번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마데카솔을 쓰면은 뭐 그래도 피부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된다, 이제 이런 거 좀 알겠는데, 아까 바세린처럼 약간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같이 쓰면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마데카솔 사이드, 이게 결국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의 효과를 조금 더 배가를 시킬 수 있고, 또는 다른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C가 돼요. 이 마데카솔 사이드랑 그 다음에 비타민C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피부 재생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는 이미 문헌 자료가 있고요. 피부가 결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다만 비타민C는 상품으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실 때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보습이죠. 보습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히알루론산. 사실 바세린하고 좀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좀 다른 건데요. 히알루론산은 아무래도 자기 부피의 100배를 수분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습에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과 보습,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피부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타민 B5. B5는 피부에서 진정 효과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집에 들어오다 보면 온갖 먼지나 알러지나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부가 많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런 마데카솔이랑 비타민 B5가 같이 들어간 성분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재생도 되면서 진정이 되는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 이거를 쓴다고 했을 때 바르는 순서를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바르는 순서 같은 경우에는 히알루론산이 제일 보습을 유도하기 때문에 히알루론산 1번, 그 다음에 보습을 깔고 나서 그 다음에 진정 효과가 B5 2번, 마지막에는 이제 피부 결 정돈을 위해서 비타민C를 쓰시는 게 좋죠. 그리고 마데카솔. 아니요. 마데카솔은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네, 일단은 핵심 성분을 먼저 흡수시키고 난 다음에 부가적인 거를 부스터로 넣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뭐 필요한 건 제가 넣거나 빼갖고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국민연고 마데카솔 잘 알고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데카솔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잘 모르겠으면 약사님께 항생제 성분 없는 거 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피부 재생을 위해서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처가 났을 때는 항생제가 꼭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쓰는 기간을 한 달을 넘기지 마자. 그 이유는 마데카솔 사이드 이외에 첨가물이 감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한들 나한테 이상 반응이 생기게 되면 즉시 중단하자입니다. 이상 마데카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돌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솔직히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또 피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같이 쓰면 좋은 것들이 있고 한데,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마데카솔이랑 뭐 이런 걸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좀 추천하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그 시카 크림 있죠? 시카 크림이 비싸잖아요. 마데카솔은 적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가의 화장품을 좀 구매하기는 부담스럽고 좀 가성비 있게 쓰신다고 하면 마데카솔이랑 바셀린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입문하시는 용도로 써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피부 타입으로 접근을 하면은 어떤 피부 타입에 있는 분들에게 입문용으로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피부가 굉장히 많이 건조하고 피부가 얇으신 분들요. 건조하고 피부가 얇으면 주름이 너무 잘 생겨요. 쉽게 말해서 피부 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긴급 질문인데 대처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